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 중심 316쪽이죠. 유형 10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과 직선 줬는데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원이고요. 직선은 y 콜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다. 이때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k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문제를 충분히 이해부터 하셔야 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선생님 간단하게 쓸게요. 그 다음 이 K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직선에서 Y 절편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직선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게 머릿속에서 상상이 돼야 돼요. 상상. 무슨 말이야?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루트 5인 원이에요. 뭐 가만히 있는 원이겠죠. 그런데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K 값에 의해서 막 움직일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직선이라고. 어떻게 변화한다 그랬지? K 값이 Y 절편이니까 기울기는 2로 고정돼 있고 K 값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직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K 값에 의해서 이 직선은 뭐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K 값을 한번 결정해 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기준이 되는 거는 항상 접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날 때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하고 같이 생각해 볼게. 자, 그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결정하실 때 또는 생각하실 때는 판별식 쓰는 방법이 있고 D와 R의 관계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께는 D와 R의 관계를 추천드린다고. 여러분들이 D를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R을 구해보셔가지고 둘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접하는 거 원하는 거죠. 이걸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으니까 접할 때 K값 찾고 싶다면 D와 R이 같다라고 놓고 그 같게 되는 K값 찾으시면 돼요. 또 복습. 여기서 R은 뭐라고요? R? 원의 반지름이죠. R은 원의 반지름이고 눈에 바로 보여요. 얼마입니까? 루트 5죠. 이거 못 찾으면 바보지. 루트 5. 이건 됐어. 그 다음 D가 조금 여러분들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D가 뭐라고? 천천히 말해봐. D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원의 중심이라는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은 0,0이고 직선은 일반형으로 쓰면 2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이 두 녀석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였죠? 빨간색으로 하자. 밑에는 루트, 위에는 절대값. 밑에는 뭐가 들어가요? 연놈제곱 플러스 연놈제곱 5네요. 분자에는 0,0을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버리면 k가 남습니다. 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은 둘이 같게 되는 상황을 원하고요. 그렇게 되면 절대값 k라고 하는 거는 루트 5를 싹 곱해버리면 5가 되는 거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만 계산으로 풀기만 하면 왜 두 개가 나오는지 조금 아리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아까 선생님이 그림을 살짝 보여줬지만 원이 이렇게 가만히 존재하고 있고 직선은 K값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야. 지금 나는 접할 때의 K값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두 개가 보여요, 눈에.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위에서 접할 때가 있고요. 이것도 기울기 2인 거야.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아래에서 접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상상이 되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접할 때의 K값이 바로 5가 되는 거고 밑에서 접할 때 K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K의 역할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생각해보면 K는 저 직선의 Y절편이었어요. 그러니까 K값이 5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Y절편 값이 5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림이랑 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계산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역시 밑에서 접할 때 이때도 K의 역할은 Y절편이었죠. 그래서 이 Y절편 값이 바로 마이너스 5입니다. 해서 한 점에서 만날 때 K값은 5하고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두 점에서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K값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날 때는 R값이 더 크다. 만나지 않을 때는 D값이 더 크다 해가지고 부등식 풀어도 되지만 그림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K가 5일 때 정확하게 둘이 접할 때야.
K가 5보다 커지면 직선 더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Y좌편이 커지는 거니까. Y좌편이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니까 직선이 더 올라가지. 직선이 접할 때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원하고 만나지 않게 되죠. 아, 그럼 당연하게도 이때 K의 범위는 5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또는 K가 마이너스 올 때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접하는 거니까 K가 빼기보다 작아져 버리면 직선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아, K가 빼기보다 작을 때도 만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D와 R 관계가 D가 더 크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지? 그럼 여기가 는 5가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절대값 풀어주시면 K는 5보다 크다 또는 빼기보다 작다라는 거 푸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림을 생각하면 좀 더 명확하다 이거야. 그럼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런 모습 원하는 거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럼 5보다는 작고 빼기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빼기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미지수값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접할 때의 미지수값 구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접한다. D와 R이 같다. 우리가 아까 같다로 풀었었죠? 이 같다라고 놓고 원하는 미지수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넘어가자. 밑에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4가 되도록 상수 K값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초보 때 또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은 y 빼기 x 플러스 k입니다. 역시 머릿속 상상이 되네.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루트 10인 원이 가만히 있는 거고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편이 k인 직선이에요. y좌편에 의해서 역시 오르락 내리락 할 거고 직선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이 원과 직선이 만들어내는 현의 길이도 계속 달라집니다. 잠깐만, 현이 뭐였냐? 다시 한번 공부 좀 해보자. 현이라고 하는 건 원과 직선이 일단 두 점에서 만날 때 논의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직선이 원을 뚫고 지나갈 때 두 교점 사이의 거리 또는 이 두 교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 이걸 우리가 현의 길이라고 하고 이 빨간색 선을 현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여러분 직선이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 현의 길이 계속 달라지겠죠. 직선이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직선이 중심에 가깝게 지나갈수록 현의 길이는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됐지? 내가 원하는 건 이 K값을 아주 적절하게 잘 결정해가지고 이 현의 길이가 정확히 4가 되는 순간을 원한다 이거야. 그걸 어떻게 찾아내죠?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 그때 이 현의 길이가 정확히 4가 되게끔 K값 정해봐라 이거야. 와, 어려운 느낌이 들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원을 배웠는데 생각해보면 원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이 손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중심에서 이 손이 출발해야 돼 무조건. 중심에서. 그 다음 이거 중학교 때 이미 했던 건데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가 무슨 이등분 된다? 수직 이등분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차피 길이 같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보조선 하나 더 그어볼까? 이거 쉬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보조선 이렇게 한번 그어보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에 해당합니까?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죠. 원의 반지름 루트 10이요. 그 다음 이 현의 길이가 4였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이라고 할까요? 이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당연히 이 높이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임의로 밑변 높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먹죠? 이 녀석 제곱에서 이 녀석 제곱을 빼버리면 6이 되니까 이 높이는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원과 직선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중학교 때도 공부했잖아? 현이라는 게 보이면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2등분 된다라는 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보조선, 중심에서 교점까지 보조선 하나 그어주시면 이건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걸 알아냈어요. 이건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것도 주어져 있는 거고, 이거 우리가 알아낸 거야.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뭔데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6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원과 현의 직선과 현의 관계,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루트 6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일반형으로 쓸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었다? 루트 6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알아냈다고요. 식으로 표현해보자. 루트 a제곱 b제곱 절대값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k겠죠? 그것이 루트 6이다.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k는 루트 12, 2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럼 k값은 뿔마 2루트 3입니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겠죠? 또 왜 두 개가 나오나 이런 생각 들죠? 역시 원은 대칭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k가 플러스 2루트 3일 때도 있지만 k가 마이너스 2루트 3일 때는 이렇게 밑으로 통과하면서 이때도 현의 길이가 정확히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k 값을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곱해주시면 12가 되겠네.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됐죠,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라고 하냐? 점 2,1에서 원의 근 접선의 접점을 P라고 하자. PA의 길이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건 이미 중학교 때도 충분히 많이 다뤄봤을 법한 이야기다. A가 2,1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냥 아무렇게나 찍을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원과 점을 좌표 평면에 정확히 찍는 게 중요해. 선생님은 지금 이게 좌표 평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까 대충 그리는 거지만 여러분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3,4네요. 중심이 3,4. 그림이 엉망이죠? 3,4 여기 있고 2,1 여기 있는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뭐냐? 접선을 그려가지고 접점을 P라고 할 때 PA의 길이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이 원에다 접점을 한번 접선을 그려보자. 충분히 그릴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린 사람이 있을 거야. 선생님 이거 접선이죠?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린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것도 접선이지 이렇게. 그치? 해서 이 접점을 우리가 T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럼 위에 게 맞나요? 아래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과는 똑같아요. 왜? 원은 대칭성이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원 밖에 한 점에서 양쪽에 접선 그었을 때 이 길이나 요 길이나 같다는 것도 이미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우리 구하라고 하는 게 PA의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저 파란색 길이 구하기 위해서 보조선이 몇 개 필요하겠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보조선은 아주 쉽습니다. 얘하고 얘를 연결해 볼게. 왜냐고 묻지 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보조선. 그 다음 항상 중심에서 접점에 보조선 내리게 되면 여기 수직이다라는 거 이미 중2 때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직각이 보이니까 또 피타고라스 아저씨 정리 쓰겠구나. 그 다음 그럼 이 길이 알고 있나요? 이거 뭔데요? 원의 반지름이죠. 이거 1이에요. 그죠? 선생님 그 다음 이 길이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 루트에 3 빼기 2의 제곱 4 빼기 1의 제곱 그러면은 루트 10이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보면 요년 자꾸 요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혀가 꼬여 요년이라고 자꾸 하네. 죄송합니다. 요 놈의 제곱에서 요 놈 제곱 빼는 거니까 9가 되고 루트 씌우면 3이 된다라는 거. 그림으로 끝났네요. 됐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길이는 3이다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유형 13 그 다음 거 해보죠. 쉬우니까 바로 풀게요. 원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어떤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은 식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y 4x네요. 플러스 2는 0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과감하게 표준형 고치려고 생각하셔야 돼. 당연히 고쳐버리면 x-2의 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2인가요?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4라는 또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4.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 일단 우리 고민이 선생님 이 녀석이랑 요 녀석이 위치 관계가 어떤가요?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이게 궁금한 건데 여러분이 일단 이 두 녀석의 위치 관계를 D와 R을 이용해서 구분해 보시고요. 또는 판별식 써서 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이 원과 직선이 일단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 두 녀석이 만나버리면 이 원 위의 한 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를 논의할 수가 없어요. 뭐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요. 아무튼 이 둘의 관계는 만나지 않는 관계이다. 그 다음 문제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이 원 위에 점 P가 하나 있대요. 자, 여러분 이 원 위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죠? 수많은 점이 있어. 그 수많은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다 구해봤을 때 거리가 가장 짧을 때랑 거리가 가장 길 때를 구해보래. 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점을 한번 생각해봐. 이 점.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러면은 당연히 수직거리죠. 최단거리고 그럼 여기 이렇게 수선을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바로 원하는 길이가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선생님 좀 다른 점은요.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이 점은 이렇게 쓱 내려주면 이것도 역시 수선발 내리게 되면 이게 바로 내가 찾는 길이가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제일 짧을 때는 한 요 정도? 여기 내 느낌상 이때가 제일 짧은 것 같고요. 선생님 제일 긴 거는 당연히 저기 뒤편으로 한 요 정도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발 쭉 내렸을 때 왕 요게 제일 긴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생각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보자고. 자, 문제 이해되시죠? 이 수많은 점들 P에 대해서 언제 직선까지 거리가 가장 짧고 가장 머냐 이건데 여러분들 원과 직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중심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뭐부터 구해보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봅니다. 이거 구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죠? 원의 중심 2,0에서 이 직선 x 빼기 y 플러스 하는 0까지의 거리를 빠르게 구해볼게요. 자주 하는 거니까 루트 절대값 해버리면은 제곱 2에다가 2 넣고 0 넣고 하면 6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6 루트 2니까 이게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3 루트 2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이 원과 직선 위치관계 구하실 때 관계가 어떤지 알고 싶으면 이 D하고 R하고 관계 생각해 보세요. D는 3 루트 2고 R은 루트 2니까 당연히 D가 더 길잖아?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것도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찾았던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바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단 거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거리가 더 멀어질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 다음 최장거리, 최대값은 중심에서 그대로 뒤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지점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거리, 이게 바로 최장거리, 최대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구했었던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만 한 번 더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파란색 길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3 루트 2에다가 반지름을 한 번 더 해줘서 내가 찾는 이 파란색 길이는 4 루트 2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소값은요. 여기 3 루트 2에서 반지름 한 번 빼버리면 이 최소값 길이 나오는 거죠. 아, 3 루트 2에서 루트 2 빼는 거구나. 2 루트 2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자고요.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처음 풀 때는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경험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각각 구하쇼 했으니까 4루트 2와 2루트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